유배지에서 피어난 우정, 600만 관객을 눈물짓게 한 유해진의 이름값. 600만 명이 극장을 찾았다. 웃다가 울었고, 울다가 또 웃었다. 그 모든 감정의 파도 한가운데 변함없이 서 있는 이름이 있었다. 유해진이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9일 만에 580만 관객을 돌파하며 600만을 눈앞에 두고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한국 사극 영화의 전설로 꼽히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와 동일한 흥행 속도로 2026년 첫 천만 영화를 향한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설 연휴 극장가를 완전히 장악한 이 작품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유해진이 있었다. 2026년 2월 22일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수 582만 8,885명을 기록하며 600만 고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개봉 18일 만에 500만을 돌파했고 사극 최초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왕의 남자보다 이틀 빠른 속도이자 1,200만 관객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와 정확히 동일한 흥행 속도다. 설 연휴 동안 9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고 연휴가 끝난 뒤에도 평일 관객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박지훈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고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왕과 사는 남자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조선 제6대왕 단종의 이야기를 스크린의 중심에 담은 작품으로 개봉 전부터 영화 팬들의 큰 기대를 받아왔다. 영화는 1457년 왕위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 이홍휘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박지훈이 단종 이홍휘 역을 맡았고 유해진은 청령포의 촌장이자 보수주인 엄흥도 역을 연기했다. 마을의 부흥을 위해 스스로 유배지 청령포에 자리를 잡은 엄흥도와 권력에 밀려 그 땅으로 밀려온 어린 왕의 만남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유지태가 권신 한명회 역을, 전미도가 궁녀 매화 역을 각각 맡아 작품의 깊이를 더했다. 극의 전반부는 유려한 코믹 터치로 단종과 엄흥도, 그리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소통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고 후반부로 갈수록 한명회로 인해 죽음으로 치닫는 단종과 엄흥도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 그리고 이별의 감정이 아름다운 비극으로 완성됐다. 최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해진은 자신의 연기 철학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매번 극과 극을 오가는 캐릭터 변신에 대해 쏟아지는 찬사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특유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유해진은 매번 제 변신을 크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 하지만 옷만 바꿔 입었을 뿐 결국 유해진 아닌가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작품마다 진정으로 노력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캐릭터가 서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가 추구하는 연기의 본질이라고 했다. 캐릭터가 이야기 속에서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연기가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관객이 그 인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는 것이 그의 오랜 신념이었다. 작품 하나하나에서 작은 장면에 녹아들고 그 장면의 대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그는 강조했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소감에 대해 유해진은 모처럼 폭넓은 세대가 볼 수 있는 작품이겠구나 싶더라고 회상했다. 요즘 한국 영화는 주로 20, 30대 관객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그보다 훨씬 넓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겠다는 직감이 왔다고 했다. 이야기 자체의 묵직함도 그를 오래 붙들었다. 시나리오를 읽는 내내 중간중간 눈물을 많이 흘렸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음속에 오래 남을 작품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유해진이 작품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은 단종 역의 박지훈과의 감정 교류였다. 그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앞섰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지훈의 이전 연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 약한 영웅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한 상태였다. 처음 촬영장에서 만난 박지훈은 15kg을 감량한 채로 나타났다. 유해진은 반쪽이 돼서 왔더라고 당시를 떠올리며 촬영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렇게까지 하면 쓰러진다고 말해주곤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막상 초반 감정신을 맞춰보자 그 에너지에 깜짝 놀랐다. 발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이야기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눈빛이 유해진을 압도했다. 박지훈이 단종으로서 보여준 눈빛은 유해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슬픈 장면을 찍을 때 박지훈의 눈이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유해진 자신도 감정이 자연스럽게 밀려왔다고 한다. 반대로 유해진이 감정을 가득 담으면 박지훈의 눈도 충혈됐다. 두 배우 사이에 형성된 이 감정적 시너지가 영화 전체의 감동을 만들어냈다. 유해진은 지금도 박지훈의 눈빛이 아른거린다. 눈빛만 봐도 감정이 와닿더라고 말했다. 주요 감정신에서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박지훈의 눈이 그렁그렁했고 그 순간 어린 단종 그 자체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청룡포 촬영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유해진은 촬영 환경에 대해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이 앞을 흐르고 바로 앞에는 절벽이 있는 영화 속 배경과 실제가 그대로 일치하는 아름다운 장소였다. 물 한 개가 수시로 피어나고 외부에 방해 없이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다만 분장버스 같은 큰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배우와 스태프 모두 약 2km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녔는데 유해진은 이 시간이 오히려 박지훈과 깊은 유대를 쌓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다. 걸으며 작품 이야기도 나누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유배를 온 단종이 어흥도와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실제 촬영장에서도 청년 박지훈과 배우 유해진 사이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셈이다. 영화에서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장면 중 하나는 단종이 개울가에서 물을 튀기는 장면이다. 유해진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 장면은 촬영 과정에서 스태프 한 명이 개인 SNS에 박지훈이 강가에서 손을 씻는 사진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유해진은 실제 단종이었어도 저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양을 그리워하며 먼 곳을 바라보면서 물장구를 치는 어린 왕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고 그것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는 어흥도의 모습을 함께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해진은 그 장면이 자신이 낸 아이디어 중 가장 뿌듯한 장면이라고 말했다. 어흥도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단종의 죽음을 다루는 결말에 대해서도 유해진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역사적으로 단종의 죽음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영화팀은 그 여러 설들을 두고 오랫동안 논의했으며 결국 영화적인 결말을 선택했다. 유해진은 관객들도 그 영화적 결말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전했다. 어흥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제 엄씨 가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표현 자체가 조심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실제 역사 기록에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단 2줄의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다. 유해진은 그 위대한 인물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고 극 초중반의 유쾌한 요소들을 담으면서도 자칫 희화화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말했다. 엔딩신을 촬영하던 날의 이야기는 특히 깊은 울림을 전했다. 유해진은 그날 하루를 오직 그 엔딩 장면만을 위해 달려갔다고 표현했다. 너무 큰 감정이 미리 터져버릴 것 같아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박지훈을 일부러 피해 다녔다고 한다. 멀리서 박지훈이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2~3번의 테이크를 갖고 촬영팀은 유해진의 감정을 최대한 해치지 않도록 여러 대의 카메라를 준비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든 그 순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작품에서 특별 출연한 안재홍과의 코믹 배틀도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유해진은 안재홍에 대해 너무 훌륭한 배우다. 후배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그런 후배들과 함께하면 자신이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박지훈에게도 같은 자극을 받았다. 박지훈의 연기를 받으면서 자신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장항준 감독에 대한 신뢰도 남달랐다. 유해진은 장항준 감독이 늘 가볍고 열린 태도로 현장을 이끈다고 말했다. 배우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장 분위기를 언제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오랜 친구 사이인 만큼 유해진은 다른 작품보다 더 편하게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물을 먹으며 거들먹거리는 장면처럼 그가 직접 만들어낸 장면들이 여럿 있는 것도 이런 현장 분위기 덕분이었다. 유해진이 아이디어를 전달하면 장항준 감독은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한 후 뚝딱 각색해 왔다고 한다.
그런 소통이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해진은 총 6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당한 흥행 성적을 거뒀다. 유해진 흥행 불패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정작 유해진 본인은 흥행에 대한 부담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예전에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말이 오히려 겁이 난다고 했다.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좋겠다는 현실적인 바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박이 나는 작품을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좋은 작품이 꾸준히 나오고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선순환 구조가 한국 영화계에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진심을 덧붙였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도 흥행과 작품성, 인기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쥐고 있는 비결에 대해 유해진은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누구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 같다면서 지금까지 작품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일하는 감독과 제작진에게 서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계속 아이템을 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진심으로 동참하려 해온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는 것이다.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하고도 무식한 방법을 믿는다고 했다. 중요한 장면이 마음에 걸리면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되뇌이고 되뇌인다. 대사가 잘 외워지지 않을 때도 대본을 붙들고 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무언가가 태어난다고 그는 말했다. 촬영지까지 걸어가는 2km의 길에서도 그는 책을 보며 그날의 장면을 되새겼다. 작품 활동을 하며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묻자 유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답했다. 햇빛이 좋은 날, 현장에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작업을 마치고 소주 한잔 할 때가 아닐까 싶다고. 화려한 시상식도 거창한 기록도 아닌 함께 땀 흘린 동료들과의 소박한 한 잔. 그것이 배우 유해진이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빛나고 있는 이유를 조용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왕과 사는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극장에서 수백만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며 달려가고 있다. 개봉 3주차를 넘어서도 꺾이지 않는 흥행세 속에 1,000만 관객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1457년 청룡포라는 낯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통해 살아 숨쉬고 있다.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는 역사 교과서가 아닌 스크린에서 세대를 넘어 울림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비극으로 남게 됐다. 여러분은 완과 사는 남자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으셨나요? 유해진과 박지훈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우정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